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은 미국의 한 전문지가 올해 최고의 세계 문학으로 선정한 소설입니다. 1988년 북한에서 출간됐고 올 4월에 영어로 번역됐는데요. 이혼이란 게 무대에서 노래 부르고 퇴장하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주 경멸합니다. 북한 문학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랑과 결혼, 그리고 이혼을 소재로 삼고 있는데요. 미국 전문지는 이 소설을 정치 사상적 주제에서 벗어나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주 클로저 북한에선 북한 소설이 가지는 문학적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북한 인민재판소를 찾은 한 여성. 이혼 소송장에 차분하게 자신의 이름을 써내려간다. 판사 동지, 못 살겠습니다. 도저히. 그 사람하고는 생활 리듬이 통 맞질 않습니다. 지난 2001년 북한 조선중앙TV에서 방영됐던 드라마 가정의 한 장면이다. 이혼을 주제로 한 이 드라마는 방영 당시 북한 사회에서도 큰 주목을 받았다. 선반공인 석춘과 성악가수 순희, 30대인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해 가정을 이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성격 차이로 사사건건 부딪히게 된다. 당신은 정말 말할 대상이 안 되는군요. 왜 쏴봐? 시래주 말 같지 않아? 때리라요. 더 때려보라요. 이젠 정말 같이 못 살겠어요. 결국 아내 순이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내고 드라마는 재판 결과라는 클라이막스를 향해 달려간다. 판사 동지, 부디 간청해요. 제발 좀 이혼시켜주세요. 네. 제가 이렇게 재판시 여기까지 거춤을 판사 동지 아마 이해 못하실 겁니다. 순이동 그만 진정하고 돌아가서 기다리요. 그러나 당초 10부작으로 예고된 드라마는 9부를 끝으로 방영이 중단됐다. 드라마 내용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계속되면서 그 여파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 때문에 주인공들의 행복한 결말을 짐작할 수 있었다. 백남용 작가의 소설 벗이 바로 드라마 가정의 원작이다. 1988년 평양 문예출판사에서 간행된 장편 소설 벗은 소재에서 기존 북한 소설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960년대부터 북한 문학은 북한 지도자의 업적이나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을 다루기 시작했다. 1967년 6월 20일 위대한 장군님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하여 우리나라 문학 창작의 번복이 단위로서의 창작 집단인 4.15 문학 창작단이 창립됐습니다. 북한을 대표하는 4.15 문학 창작단 역시 김씨 일가의 영웅적 행적을 작품화하기 위해 조직화된 창작 집단. 1949년생으로 알려진 백남용 작가도 4.15 문학 창작단 소속으로 여러 편의 지도자 찬양 작품을 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오목한 시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항명남도 인민들을 대자연개조의 장엄한 투쟁으로 불러일으키신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1988년에 발표한 벗은 달랐다. 병맥주를 덮여서 손님상에 놓는 떼보지 못한 촌뜨기 여자. 우린 아무래도 결합이 잘못되었어요. 생활 리듬이 맞지 않아요. 북한 주민들의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감정 표현들로 이루어진 리얼리즘 문학에 가까웠던 것이다. 60년대 개인 숭배라든가 또는 이념적 경직이 되면서 수령 중시의 문학, 체제 선제의 중심이 됐다가 한 20년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86년쯤 이제 부드러워졌어요. 자기네 체제가 안전하니까 마음도 써 좋다. 그때 나온 작품이 벗이에요. 체제를 선전하고 개인 숭배한 게 아닌 북한 주민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평양 주민들의 삶과 애환과 사랑과 낭만을 다룬 작품들이 그때 많이 나왔었어요.
주목할 점은 북한 소설 벗이 비슷한 시기 우리나라에서도 출간됐다는 점이다. 1990년 9월부터 1992년 10월까지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개최된 남북 고위급 회담. 한반도 해빙의 분위기에 맞춰 남과 북 서로의 문화에 대해 관심도 높아졌다. 1992년 벗이 한국에 출간되면서 북한 문학은 체제 선전물이라는 선입견도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 노태우 정부 말기가 되면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라는 게 벌어졌고 월북 작가 해금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런 장치가 맞물리면서 남북한의 통일 열기가 있었고 서로 알아가는 과정. 그러니까 그중에 벗이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고 지금도 읽히고 있는 유일한 작품입니다. 북쪽은 전부 딱딱하고 재미없는 체제 찬양과 선전 문학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일상생에 담겨있는 사랑과 낭만이 있다는 것을 80년대 알게 됐어요. 1994년 열린 남북 특사 교환 실무회담. 여기서 서울이 멀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 불바다가 되고 말아요. 아니 지금 성 선생도 아마 살아나기 어려울 게예요. 아니 가만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에 대해서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글쎄. 북한 대표단의 불바다 발언이 나왔다. 남북 간 정치 군사적 대립이 심해지면서 문학 작품을 통해 북한 사회를 들여다볼 기회도 없어졌다. 북한 역시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군의 업적을 문학 작품에 담기 시작했다. 그런데 2001년 벗이 프랑스에서 북한 문학 최초로 번역 출간되면서 주목을 받게 된다. 당시에도 벗은 체제 찬양이나 우상화에서 벗어나 연애와 결혼 등 사회 문제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프랑스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19년이 흘러 미국 잡지 라이브러리 저널이 벗을 올해 최고의 세계 문학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작품성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고 있다. 32년 전 작품이지만 북한이라는 전체주의 체제의 일상생활을 엿볼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라이브러리 저널은 평가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 전문가들은 이것이야말로 좋은 문학이 가진 힘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문학이나 문학예술 길게 보는 거죠. 100년, 1000년을 보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 정권 2년, 3년에 뉴스에 나오는 거 이런 거는 정치군사 영역이지 문학예술의 영역은 아니죠. 우리가 1000년째, 2000년의 작품들에 감동하는데 불과 이 작품은 30년, 40년 전 작품이 지금도 소환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대중들한테 밑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 문학예술의 특징인 것 같아요. 32년 전 이혼이라는 북한 사회 문제를 소설로 담아내 화제가 됐던 백남용 작가. 지난 10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업적을 다룬 소설 불멸의 여정 시리즈 1편 부흥을 발간했다. 북한 문학 작품들이 다시 지도자 업적 알리기에 동원되는 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네, 북한 문학에 대한 보다 자세한 이야기, 문학평론가이신 오창은 중앙대 교수님 모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오 교수님은 그 북한 문학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연구를 해오셨는데 북한 소설책이 어떻게 국내에서 출간이 될 수 있는지 좀 놀라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나라에서 북한 서적을 자유롭게 출판할 수는 없습니다. 백남용의 벗의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80년대 후반에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이 대학가에서 광범위하게 펼쳐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일부 출판사에서 해적판으로 북한 소설들을 출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대단히 화제가 됐던 소설인데요. 이거를 2018년도에 다시 출판이 되면서 또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서 정식 출간된 북한 소설이 몇 권이나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흔히 우리가 알만한 유명한 작품도 있을까요? 예, 현재 북한 소설에 국한했었을 때 40여 권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황진이 아시죠? 네.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주목받는 인물인데요. 이 황진이는 남한 작가들도 많이 작품을 썼습니다. 최인호라든지 김탁환이라든지 정경린이라는 작가가 썼는데요. 북한의 홍석조
중.이라는 작가가 황진이라는 작품을 써서 2002년도에 공식적으로 출간이 됐었습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더 놀라운 건 2004년도에 남한의 권위 있는 문학상인 만해 문학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 백남용 작가의 소설 벗을 놓고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북한에서도 그랬고 해외에서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읽혀지고 있는 이유, 가장 큰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북한 사회는 다소 폐쇄적인 사회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밀한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작품도 일반적으로는 정치성이 강하고요. 사상을 중요시하고 일과 노동을 중심으로 그립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가정, 사생활 이런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를 다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독자의 입장에서나 혹은 해외 독자의 입장 속에서 봤었을 때 북한 사람들도 사랑하고 또 결혼하고 또 갈등이 있고 또 이혼 소송이 있고 또 아이 때문에 고민하고 이런 모습이 그려져 있어서 상당히 정서적인 친화감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인 거죠. 문학 연구자로서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1988년이라는 시기에 주목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북한 사회가 경직되기 이전에 조금 자유로운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유로움 속에서 정치성, 사상성을 벗어난 일상의 문제를 아주 내밀하게 다룬 작품이 발간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서도 벗처럼 북한의 실상을 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다룬 소설들이 있었는지요? 제가 주목하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2019년 3호로 조선문학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김철 여인이라는 작품이 실려 있는데요. 저는 상당히 관심 있게 이 작품을 봤습니다. 이 작품은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내용인데요. 평양에서만 살아왔던 한 여인이 남편의 직장 때문에 함경북도 청진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평양을 계속 그리워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김철, 청진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게 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또 여성을 주인공으로 다룬 소설인데요. 결국 평양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을 접었다는 내용인데 왜 이 소설에 주목하게 되신 거죠? 이 소설은 북한의 중요한 문제인 평양과 지역의 갈등을 담고 있습니다. 읽어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과 평양의 불균형 혹은 평양 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북한 내부의 문제가 그려져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북한 사람의 입장 속에서 어떻게 느끼는지 이 공감 문제를 이런 부분이 굉장히 솔직하게 담겨져 있다는 측면에서 주목하게 됩니다. 교수님, 남북 간의 이런 문학 작품 교류 또 2018년 이후로 지금 끊겨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언어 예술 분야 또는 이제 문학 작품에 대한 남북 교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문학 작품은 그 시대에 그 공간에 사람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언어로 표현되는 예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언어적인 교류는 정서적인 교류이면서 정신적인 교류입니다. 언어를 놓치면 정신이 멀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학의 교류는 지속적으로 유지돼야 될 교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은 중앙대 교수님과 북한 문학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